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영문상입니다. 언젠가 신년 목표가 하루에 영화 한 편씩 보기? 뭐 이런 목표가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뭐 직장 다니고 막 이렇게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밥 챙겨 먹고 뭐 이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게임도 해야 되고 막. 제가 불현듯 잊고 있다가 이번 명절만이라도 한번 그거 다시 지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1일 1작품을 시도를 해보았거든요. 일단 2월 9일 금요일에 짜란 보이시나요? 화제의 그 영화 국가가 노년층의 안락사를 지원한다는 어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근미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는데요. 시놉시스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까운 미래의 일본,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 75를 발표한다. 명예퇴직 후에 신청을 고민하는 78세 여성 비치, 가족의 신청서를 받은 담당 시청 직원 히로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직원 요코, 플랜 75 이용자의 유품을 처리하는 이주 노동자 스테파니. 글의 어떤 시점을 돌아가면서 영화가 전개되는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플랜 75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75세 이상의 노인이 관공서에 가가지고 저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딱 기간을 정해주고 죽기 전에 웬만한 것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지원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게 약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날이 오면 아침까지 자기가 살았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해당 시설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가족끼리 사는 사람이면 가족과 함께 가겠고 혼자 사는 사람이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어떻게든 하겠죠? 그 해당 시설에서 어떤 마스크 같은 산소 호흡기 같은 걸 씌운 다음에 약품으로 마취를 시키고 점점 좀 죽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유품 같은 거는 이제 따로 뭐 폐기가 되고 시체도 화장이 돼가지고 그 과정 사이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 그냥 광고 때리면서 진짜 자기 발로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 갈수록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약간 노숙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해주면서 은근히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도록 약간 장려를 하거든요.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 사이에 있는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에 있어서는 좀 더 부풀리고 이 어떤 주제의식 같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과하게 연기를 한다거나 뭐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한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더욱 더 씁쓸하고 정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지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 오프닝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해가지고 플랜 75 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 서로 뭔가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토의하기 이전에 그냥 인상을 심어주는 느낌이 있긴 한데 보면 보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영화가 이 소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확실하다. 인도적으로 봤을 때 고개를 젓게 되는 듯한 연출도 되게 노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는 맞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 끝나진 않는다. 이거는 답이 있는 문제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뭔가 생각하게 유도하는 듯한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엄청나게 고요하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 오늘은 한 무릎 꿇고 찍어봐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크라임씬 리턴즈를 보셔야 돼요. 빨리 티빙 결제하세요. 너무 재밌다. 보면서 그냥 와인 한 병을 다 먹었다가 1시간 있다가 숙 취해가지고 다 토하고 난리 났었는데 명절에 아무튼 봐요. 시네필 선배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 영화 보느라 늘 삶이 바쁘시니까 제가 일단 시놉시스?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모스크바 행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모든 승객들에게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차라 라고 스튜어디스가 말을 해요. 근데 한 승객이 유난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승객이 공항에 내려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짐을 내리는 쪽에서 갑자기 뭔가 삐삐삐삐 어떤 캐리어 안에 시체가 있어. 사려져 버린 그 사람이야. 너무 재밌는 거야. 보통 이제 시즌 2나 3나 1화는 상대적으로 캐스트들 몸도 안 풀리기도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재밌는 건지 감도 안 잡힐 상태니까 재밌기가 힘든데 1화부터 그냥 겁나 재밌고 몸 안 풀렸을 거를 대비해서 캐릭터성을 되게 강하게 주고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조금 웃음기를 덜어낸 듯한 연출이고 세트장으로 일단 압살을 해버리더라고. 내가 OTT 오리지널로 넘어가는 콘텐츠들 볼 때마다 진짜 돈의 힘이 무엇인지 엄청 알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롤플레잉 추리 게임
인생 예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장이 정해져 있고 추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처럼 한 명 한 명씩의 캐릭터들을 각자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면서 결국 범인이 누군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 세트장에 있는 어떤 증거들, 에비던스, 서사 등으로 이제 찾아내는 건데 연예인들 부럽다 이런 생각을 살다가 되게 진지하게 한 적이 많이 없잖아요. 아 개부럽다. 나도 데뷔해서 크라임씬 찍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제 크라임씬 애청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잖아요. 옛날에 JTBC에서 이제 런칭이 됐던 예능 프로그램인데 여러 제작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스탑이 됐다가 이번에 티빙 오리지널로 다시 리턴즈가 돼서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PD님들은 똑같으신 거고 크라임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 진짜 다리 꽂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인생 예능이라고 할 만할 것들이 SNL 시즌 1이랑 아빠 어디가 시즌 1이랑 무한도전이랑 크라임씬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 2개 다 장진 감독님이 평소에 방탈출 좋아하시거나 추리 장르 좋아하시거나 과몰입을 잘하시는 분들은 크라임씬을 싫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꼭 보세요. 제 삶의 낙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전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지금은 3일차를 보시고 계시고요. 다정 언니랑 같이 왓챠 파티를 해가지고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의 소나티네를 봤어요. 진짜 상상도 못한 정체. 언니랑 저랑 왓챠 파티로 굉장히 평소에 혼자서는 안 볼 것 같은 영화들을 재밌게 보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영화를 정말 진지하게 접근해서 봤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라도 본다에 약간 의미를 두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내가 이걸 보고 싶어요를 해놨는데 이걸 내가 왜 보고 싶어 했는지 이유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영화를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영화를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영화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나티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시놉시스를 야무지게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혹한 성격의 야쿠자인 무라카와는 조직의 문제 때문에 잠시 오키나와로 몸을 피한다. 무라카와와 함께 피신한 야쿠자들은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놀이를 즐기며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곳에도 킬러가 잠입해서 무라카와의 부하를 죽이자 그는 더 이상 몸을 숨기지 않고 보스를 찾아가는데 이 소나티네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1악장, 2악장, 3악장 뭔가 크게 나눠지는 구성이 첫 번째 1악장은 도시에서 그 야쿠자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라카와를 그리고 2악장이 그 조직 문제 때문에 오키나와 바다 앞에서 애기들처럼 시간 때우는 모습 그리고 3악장이 부하들 죽이니까 무라카와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러 상경을 하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은 악장은 2악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냥 하하 좀 저건 좀 귀엽네 하면서 보다가도 순간순간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맞다 이 사람들 야쿠자였는데 지금 잠깐 뭔 숨기려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라는 문득문득 깨닫게 해주는 연출이 있어서 인상이 깊었고 일단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되게 허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팽 당한 야쿠자의 날뛰임? 이게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최고작이라는데 왜 하나도 모르겠냐?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주연 무라카와의 표정이 있거든요. 정말 이런 아무튼 되게 공허한 표정이 있어요. 흔히 요즘 이제 맑은 눈이라고 표현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표정이 일그러지는 순간에서 오는 뭔가 긴장감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정말 영화가 끝날 때까지 몰랐던 사실이 시네필 여러분들 기절하지 마세요. 기타노 다케시가 감독인 줄은 알았는데 주연인 줄은 몰랐어요. 무슨 디렉을 받고 저렇게 연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무튼 그 되게 공허한 눈동자가 이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굳이 따로 해주지 않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이지 않나.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한층 더 절망을 하게 됐거든요. 나는 대체 언제 이런 영화가 재밌어지나. 그러니까 물론 내 테이스트가 아닐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왜 맛있다고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약간 평양냉면 같은 느낌인 건가? 한 번 먹어선 모르는 건가? 네,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 소나티네 한 줄평 이것입니다. 10단계 한 줄평.